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재무부의 30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 예상과 달리 수요가 저조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국 재무부는 220억 달러 규모의 30년물 국채를 발행했는데요. 투자자들은 유통시장에서의 30년물 금리인 4.383%보다 살짝 높은 4.405%의 물건을 낙찰받았습니다. 투자자들은 단순히 금리 인하를 대비한 장기채가 아니라 높은 수익률의 장기채를 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메리 데일리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올해 한 번 또는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총재는 미국의 6월 CPI 발표 이후 기자들과 가진 컨퍼런스 콜에서 고용, 인플레이션, GDP 성장률 등을 고려했을 때 일부 정책 조정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내 한두 번의 인하가 적절한 경로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인하 시점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하반기 미국 대통령 선거와 유럽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미국의 달러화가 최근 단기 약세를 되돌려 강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선거에서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다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미국 금리가 여전히 상승하고 미국 외 성장이 상대적으로 완만해 보이는 한 달러를 대체할 확실한 대안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하락 여파 속에 일본 엔화 가치가 급등했습니다. 달러 엔이 지난달 26일 이후 처음으로 160선 아래로 내려가며 CPI 발표 직후에는 157.5엔까지 추락했는데요. 일본 외환 당국 관계자는 엔화를 매입하고 달러를 파는 시장 개입 여부에 대해 코멘트하지는 않았지만 시장 일부에서는 일본 정부와 일본 은행이 개입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규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둔화된 CPI를 확인함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간 많이 올랐었던 대형 기술주는 하락하고 스몰캡으로 매수세가 이동한 건데요. 이로 인해서 러셀 2000 지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또 어제 CPI 발표에 이어서 오늘은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길게 꼬리를 달았는데요. 하지만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6월의 무역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6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8.6% 증가한 3,078억 5천만 달러로 자동차와 부품, 반도체, 컴퓨터 관련 제품 등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예측치보다 0.6%포인트 높게 나온 반면 수입액은 2.3% 줄어든 2,088억 1천만 달러로 예측치를 5.1%포인트 하회했습니다. 중국의 6월 수입액 감소는 농산물 및 원유와 천연가스 반입이 주춤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 지표로 활용되는 생산자 물가지수 6월분을 발표했습니다. 헤드라인 생산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전월 대비 0.2% 상승하며 예측치를 상회했고 식품과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 가격 변동값인 근원 생산자 물가는 전년 대비 3%, 전월 대비 0.4% 상승하며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노동부는 서비스 가격 상승이 도매 물가를 끌어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23시에는 미시간대가 집계한 미국의 7월 기대 인플레이션 및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옵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파생 매매의 신 허생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방금 전에 제 사진을 보고 또 한번 웃었는데요. 되게 어색합니다. 네, 이번 달에 FOMC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오늘로써 이제 CPI, PPI 물가와 관련된 것들이 지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많이들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지금 지표가 상반되게 나왔죠. 그 비교해드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 어떻게 대응하면 좋으실지 함께 또 기준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어제 CPI 발표와는 또 다른 PPI가 발표가 되면서 조금 혼란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해선시대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게 되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9시 30분에 발표된 PPI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밑으로 길게 꼬리를 단 망치형 캔들이 나왔는데요. 9시 30분에 2335선까지 내려갔다가 회복을 했지만 이후 급등락 많지 않고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0.39% 정도 상승한 252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Why tech stocks fell after the core inflation report? 왜 CPI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는 하락했나? 라는 기사가 되겠는데요. 간밤 미국 시장은 발표된 CPI가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지만 매그니피센트 7의 이 기술주, 대형 기술주들은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기사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지수를 최고치로 끌어올린 기술주를 차익 실현하고 시장의 후발주로 이동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시총이 큰 매그니피센트 기업들이 다 하락을 하면서 S&P 500 지수 0.3% 하락을 했지만 그 안을 살펴보면 무려 410개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금리에 민감한 부동산이나 유틸리티 등의 섹터가 또 강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네, 어제 CPI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술주는 빠졌고 오히려 스몰캡으로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그 얘기 제가 5월 달하고 6월 달에 해드렸었습니다. 아, 그래요? 러셀 2000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때라고. 저 오기 전 아닌가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그 말이 묻혔었죠. 왜냐면 그때도 우리 M7, 지금 발음이 어려워서 그러니까요. 매그니피센트 7. M7이라고 하겠습니다. M7만 올랐죠. 그래서 시장에서 M7이 차지하는 비율이 놀랍게도 한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상을 차지하냐면 그 규모에 따라 다른 거죠. 시가총액이.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차지하고 내려갈 때는 좀 적게 차지하고. 지금 어저께 어떻게 매매를 하셨는지 또 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우리 같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상방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궁금하실 테니까 이게 왜 하방을 갔지? 좀 궁금하면 잠이 안 오던데. 하여튼 잠깐만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지표가 여기 있죠. 어저께 소비자 물가 지수. 분명히 내려가면 시장이 좋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다 좋습니다. 여기 3.1%를 기대했는데 3%가 나왔고 그리고 그 위에 소비자 물가 지수 지난달 대비해서는 0.1%를 기대했는데 마이너스 0.1이 나왔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마이너스 0.1. 그리고 근원, 식품과 에너지를 뺀 거죠. 식품을 뺀 건 가뭄, 또 전쟁으로 인해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밀이 이제 도는 게 아시죠? 유통량이 좀 확 줄었었죠. 그래서 3.4를 기대했는데 3.3.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좋습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0.1인 게 문제였습니다. 마이너스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경기를 보는 건 세 가지가 있죠.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디스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디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그냥 상승률, 인플레이션이 높다 그러면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게 높다. 이렇게 낮추는 걸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디플레이션은 뭐죠? 이 영선을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상
인류 역사는 인플레이션으로 만들어 온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빚으로 만들어 온 역사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단 한 차례도 경기가 정상적이라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000원짜리가 2,000원이 되면 100%지만 2,000원이 3,000원이 되면 똑같은 1,000원이 올라도 50%밖에 안 올라가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인 거죠. 가격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내려가면 안 됩니다. 내려가면 경제 규모가 축소가 되는 거고 파월 의장이 2% 외치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GDP 성장률이 1.5에서 2%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플레이션을 맞춰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2%에 가면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2.34%대쯤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금리를 점차적으로 인하를 하겠다고 제가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던 거고 파월도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면 마이너스는 디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수치란 말이죠. 이게 네. 디플레이션이라 그러면 중국이 지금 디플레이션이죠. 일본이 디플레이션입니다. 경기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업자가 늘어나는 거고 경기 둔화, 침체 그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 마이너스에 시장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한 거죠.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금리를 이제 이렇게 되면 9월 금리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다들 이 금리 인하가 그러면 이제 금리가 높아서 제약을 받았던 산업들 그런 산업군으로 돈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소위 말하는 순환매. 그게 러셀 2000입니다. 네. 근데 러셀 2000의 기업들 조심하셔야 되는 건 40% 이상이 수익을 못 내고 있어요. 좀비 이런 기업이란 얘기죠. 그 말은 러셀 2000은 곧 코인과 비슷한 양상을 띈다. 한마디로 그냥 회사 이름만 걸어놓고 뭔가 그럴듯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실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내가 그걸 돈을 투자했을 때 아니면 내 소중한 돈을 투자했을 때 갑자기 어느 날 우리나라에 있으면 뭐 뉴스라고 얘기라도 듣지 미국 기업은 여러분들의 뉴스를 전해주지 않습니다. 상장 폐지되고 나면 이메일 날라옵니다. 그런 절차를 겪을 수도 있는 거라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돈이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따라갈 게 아니라. 그러면 M7은 어저께 많이 빠졌죠. 테슬라가 8% 넘게 빠졌고 엔비디아 뭐 다 빠졌습니다. 어저께 애플도 다 빠졌는데 그 돈이 다 이제 그쪽으로 슬슬 넘어가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게 시장에는 좋은 거거든요. 이 세상 천지의 S&P 500개 기업 중에서 M7 7개 빼고 493개 기업이 이거 뭐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산업 구조상으로는 넘어가는 게 맞는 건데 이제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건 뒤늦게 타신 분들은 좀 이제 가슴이 많이 쓰리시겠죠. 네, 그럼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어저께 차트를 보면 이렇게 됐죠. 어저께 여기서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강하게 슈팅이 나왔어요. 여기 위에 이 슈팅 여러분들이 만드신 게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이 슈팅 따라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슈팅 나와서 여기서 진짜 계속 매수 받는 거죠. 매수. 네, 언제까지 받았을까요? 이거 어디 2,000틱 넘게 빠졌거든요. 2,000틱. 한 틱에 6,800원 정도 하니까 2,000틱 곱해 보시면 대충 만약 꼭대기에서 물렸으면 한 계약으로 얼마 물렸는지 나올 겁니다. 엄청난 돈이 물렸어요. 거기다 물까지 탔으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러려면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평선 매매보다는 여기 일목균형표 매매가 좋습니다. 앞에 의문으로 바뀌니까 결국은 빠지는 거잖아요. 쭉 빠졌습니다. 볼까요? 어디까지 빠졌나? 쭉 빠지는 거 보면 단 한 번의 양원도 없이 쭉 빠지죠? 여기서 왜 매수를 받습니까? 여기서 이제 한 번 나왔고 여기서 한 번 나왔고 한 번씩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빼고 쭉 빠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매수 받다가 난리 나신 분들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표로 가면 이번 달 말에 그게 있습니다. 금리 FMC가 있습니다. 7월 31일 거기에 보면 이거 패드워치는 말씀드렸죠. 포털에다가 한글로 패드워치 치시면 된다고. 네, 그 현재 기준이 이 정도죠. 현재 기준이 여기고, 네, 이게 93%입니다. 그럼 뭐 시장에서는 다 그러니까 100에 93명이 그냥 동결로 본 거죠. 네, 나는 아니야라고 하지 마시고, 네, 그러면 9월 18일이죠. 9월 18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중간에 있죠.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가 현재 금리, 네, 현재 금리입니다. 그게 점점 35% 이게 한 달 전에는 이렇게 봤었고, 일주일 전에는 이렇게 봤었고, 하루 전, 어제 전에는 이렇게 봤었고, 지금은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5.0, 5.25, 0.25% 내린 거죠. 네, 그렇게 되면 한 달 전에는 59%, 일주일 전에는 72%, 어제는 85%, 지금은 89%. 네, 이렇게 되면 뭐 금리 내린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돈이 이제 기술주에 M7에 가 있다가 왜냐하면 M7은 고금리를 버틸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가 가서 은행에다가 우리 뭐 100만 원만 빌려줘, 아니 1,000만 원만 빌려줘 하는 거하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누구 빌려주겠습니까? 당연히 삼성 빌려주죠.
네, 그 똑같은 겁니다. 중소형 기업들은 금리가 높으니까 당연히 제약도 높겠죠. 네, 그러다 보면 자금을 끌어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회사가 운영도 안 되는 거고, 수익도 안 나는 거고, 직원도 못 뽑는 거고, 이런 게 되게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오늘 어떻게 보느냐? 저는 올라갈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면, 네, 보면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마이너스는 시장의 경기를 일으킵니다. 마이너스, 디플레이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네, 그렇게 보면 가격을 할인이 아니라 이제 인하를 한다는 얘기죠. 인하, 아예 그냥 내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보니까 올랐네? 네, 올랐습니다. 올랐죠, 여기. 별표 3개짜리 보시면 지난달 대비해서 올랐어요. 그리고 또 올랐습니다, 여기도. 근원도 올랐고, 이거 전년이군요. 지난달 대비해서 근원, 식품 에너지 뺀 것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2-3달 안에는 마이너스를 다시 볼 일은 없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른 건 시장이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CPI나 PC,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는 최소 2-3개월, 길면 6개월 안에 소비자들한테 원가를 전이를 시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가가 오르겠죠. 오를 가능성이 크겠죠. 단지 하나, 판매자가 이윤을 줄여버리면 그렇게 오르진 않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원가가 올랐어요. 그러면 당연히 제품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이너스로 가진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안도의 한숨으로 적어도 오늘은 어제 빠진 폭이 크죠. 빠진 폭의 일정 부분을 아마 회복을 할 겁니다. 네, 오늘마저 이거 마이너스 제가 어제 아까 여기 나오기 전에 해선시대 나오기 전에 우리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다가 만약에 오늘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냥 매도를 그냥 쳐라. 무조건 쳐라. 네, 어디까지 빠지냐면 네, 차트를 잠깐 볼게요. 여기까지 빠진 거거든요. 어제 여기 21이평선 그리고 일목균형표상 전환선. 만약에 더 빠지면 11이평선이죠. 11이평선이군요. 11이평선 전환선 그리고 더 빠지면 여기 21이평선 또는 기준선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만큼이 더 빠진다는 얘기죠. 제가 여기 와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 이러다가 경제지표 시그널이 딱 한 번 시장이 나쁜 걸 좋은 것으로 그러면 이제 금리는 하겠네. 이러니까 하겠네 하다가 어느 순간 야 이거 좀 심하지 않냐? 야 이 경기도는 아니냐? 이렇게 딱 판단하는 순간 한번 세게 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표가 안 좋으면. 그래서 만약에 오늘 마이너스가 한 번 더 뜨면 여기다 매도를 치라고. 그래서 21이평선이나 전환선까지 가져가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시라고 매도. 어제 건 잊으시라고 다시 회복해 놓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PPI는 네. 일반적으로 CPI보다 선행 지표인데 네. 지금 P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CPI가 마이너스로 갈 만한 것들의 어떤 우려감을 많이 줄여줬다.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 네네. 아직까지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적어도 그 중국의 알리테무가 네. 요즘 욕을 먹고 있는 게 구매해 보셨어요? 네. 해보셨어요? 네. 저는 구매 안 해봤거든요. 두 가지 이유에서. 왜요? 딱 봐도 그냥 그 가격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제 정보가 중국인들한테 넘어가는 게 싫어요. 두 가지 이유를 안 썼거든요. 애국자라서 안 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를 안 썼는데 중국은 마이너스예요. PPI건 CPI건. 그렇다는 얘기는 안 남아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10,000원에 만들어서 팔면 2,000원이 남았는데 10,000원에 만들어서 아니죠. 8,000원을 만들어서 10,000원을 팔았는데 8,000원에 해서 9,000원을 팔고 8,000원을 만들어서 8,500원을 팔고 8,000원을 만들어서 8,100원을 팔고 있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결국 이윤을 점점 줄이고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원가가 8,000원인데 7,500원에 팔면 아나니만 못한 거잖아요. 그 선까지는 간 거죠. 네, 그래서 알리티움에서 팔고 있는 건 미국에서 무슨 큰 공장들에서 만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14억 인구 중에서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거기에서 참 하루 3끼도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가내수공업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서 곳곳 모여가지고 그렇게 싸게 만들어서 전달해 오는 겁니다. 물건을. 그 똑같은 거죠. 이게 플러스라서 다음 CPI가 마이너스를 안 가는 건 굳이 아니고 적어도 인플레이션이 살아있다. 그러면 다음 달에 발표될 때는 CPI가 마이너스는 치지 않겠구나. 그건 거죠. 마이너스는 위험한 거니까. 그럼 연준도 이거 보고 나서 살짝 긴장을 했을 겁니다. 긴장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그 지금 올라가고 있다면 네. 어디에서 들어가는 게 맞는 네, 걸까요? 일단 차트에 잠깐 네. 보도록 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어저께 빠진 폭입니다. 어저께 저는 2% 정도 빠질 걸로 봤는데 고점 대비해서는 한 3% 정도 빠진 겁니다. 2.9%. 네. 오른쪽에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저가는 2.5%가 빠진 거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2.9%. 그러면 적어도 이 자리죠. 5일이평선 자리까지는 한번 올려주지 않을까. 5일이평선은 지금 650이죠. 650, 700선까지는 일단 올려줄 걸로 보고 있는데 그거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제일 싸라고 덤비면 네, 당연히 위로 튀겠죠. 네, 그렇게 틀 겁니다. 그렇게 되고 일단 자리들은 일목균형표하고 지금 그어드린 게 지지 저항선 자리입니다. 이걸 다 어떻게 하란 말이냐? 구름대하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구름대하고 그다음 밑에 있는 ADX, DMI하고 잘 섞으셔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따 강의할 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보통 이 기준선 지지를 활용합니다. 우리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 말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는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선을 아예 그어놓고 들어오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 한 650, 700이면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하면 캡처해 놓으시고 여기에서 지지받을 때 매수 매도 그렇게 노려오시면 단타로 노려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어떻게 단타로 대응해야 할지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혹시라도 지금 제대로 못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보기를 통해 가지고 캡처하시길 바라겠고요. 왜 CPI와 PPI 엇갈린 반응이 나왔는지, 특히 PPI가 이렇게 상회를 한 것은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일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표를 해석을 해야 할지 이렇게 잘 짚어주시는 허생 마스터님이시니까요. 내일 무료 공개 방송 오전과 오후에 나뉘어서 2번 진행되는 거 꼭 함께 하시면서 더 나스닥에 관련한 전략들 많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크루드오일의 현재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 보시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 전망이 강화되면서 소비가 촉진되고 유가 수요가 늘 것이란 기대감에 어제 소폭 상승했던 오일 선물인데요. 오늘도 일봉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10시 26분경 83.70달러까지 터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우하향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 이후에 다시금 지금 위쪽으로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0.81% 정도 상승한 83.29달러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또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PEC IEA again forecast different oil demand growth. OPEC과 IEA가 서로 다른 석유 수요 증가를 전망했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먼저 OPEC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하루 225만 배럴, 그리고 2025년에는 하루 185만 배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반면 IEA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 97만 배럴의 전망은 유지하겠지만 내년의 성장 전망은 5만 배럴 하향 조정한 98만 배럴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한 이유는 중국 소비가 위축이 되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이 증가하고 있고 전기 자동차가 부상하면서 석유 수요는 줄어들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서님. 네, 오펙은 석유 수요가 탄탄할 것이다. IEA는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네, 지금 다른 의견인데 마스터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네. 둘이 의견이 같아도 네. 종종 틀립니다.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저 상반된 유가 전망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으면 유가는 오릅니다. 많이 쓰니까. 네네. 네,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면 유가는 낮아집니다. 네. 공급을 줄여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올라가는 건 금리 인하를 통해서 그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면 유가, 그러니까 기름을 더 많이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하계 시즌, 휴가 시즌이 돌아오니까 또 올라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거고.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90달러까지 저는 계속 보고 있고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원자재 관련된 원자재만 취급하는 전문가들이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가 전망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전쟁 한번 뚱 터지면 완전히 다 산산조각되고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사우디나 뭐 러시아가 뭐라 하면 다시 회의해가지고 감산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차트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휘둘리지 마시라고. 그런데요, 네. 마수님 오늘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국의 6월 수입액이 시장 예상치보다 많이 하락을 했고 네. 그 이유가 지금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수입이 주춤했다라는 네. 내용이던데 네. 이게 중국이 수입을 안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가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어차피 중국은 중동 거를 수입을 하지 않습니다. 아. 러시아 거 수입합니다. 아, 그래요? 러시아 걸 많이 수입합니다. 러시아가 어디다가 팔겠어요, 원유를? 제재를 당하고 있는데. 아. 예, 그래서 그 중국 중국에다가? 아니면 인도. 아, 네, 같은 브릭스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차피 뭐 그게 시장 중국이 많이 줄이면 중동 게 줄어서 어떡하지? 어차피 예, 중국은 러시아 거 그냥 덤핑 쳐서 예, 속된 말로 그냥 가격을 때려쳐서 네. 예, 이제 좀 험한 말이라서 때려쳐서 사고 있습니다. 네네. 일반 가격의 30~40%더 싸게 사고 있어요. 그걸 왜 사우디 거 사고 있습니까? 거기 거 사죠. 근데 눈치는 보이니까 네네. 러시아 걸 다 살 수는 없는 거고 우리 거의 안 샀어 이렇게 하는데 그럼 위성에서 봤을 때 이 캐논 원유 다 어디 갔단 말입니까? 매장을 했나요? 네, 어디 간 흔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다 가져갔어요. 네, 그렇게 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중국의 수요 감소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루드 오일 선물 같은 경우에는 9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역시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진입할까요? 네, 일단 1번 보고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차트 빨리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제가 76달러, 77달러부터 이 80달러가 넘어가면 2선이죠. 여기만 2선만 잘 넘어가면 2선, 여기 1번 균형표상 여기 위에 이 라인만 넘어가면 82, 84는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뭐가 중요하냐면 이 84달러, 84달러를 넘어야 되는데요. 85, 84 중반 이 라인을 넘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한 방에 못 뚫고 갈 거라고 말씀드렸고 여기는 올라가려고 그러면 뭔가 이벤트, 이슈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게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한마디로 경기 활성화, 금리 인하로 해서 경기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본다 그러면 네. 오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직전 고점이 84.50, 네, 하단이 80.8. 예, 그러면 이 정도쯤에서 내려오면 일목균형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 파란 선이 이 기준선 122평선이고 그다음에 이런 밑에 자리, 예, 이런 데 겹치는 자리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캡처해 놓으셨다가 구름대하고 겹치는 자리 찾아보시면 됩니다. 현재 차트는 960틱 차트 기준으로 이 선하고 구름대하고 겹치는 라인 찾으셔서 일단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20일 이평선 밑에 있는 구름대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 구체적인 자리값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내일 이어질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골드의 현재 시세와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골드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역시 PPI 발표와 함께 길게 음봉을 뽑으면서 9시 41분경 2396선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이후에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하락분을 만회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0.31% 정도 하락한 241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금은요. 어제 둔화된 CPI가 금리 인하의 신호탄이 되었다고 분석을 하면서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평가를 했고 이로 인해서 국채 수익률과 미국 달러는 하락하고 금 선물은 어제장에서 1.8% 정도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골드시크라는 금 전문 웨브사이트를 운영하는 CEO에 따르면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다 박스권 장세에 갇혔던 금 차트에 견고한 지지가 형성이 되었다며 금은 사상 최고치를 또 도달하겠지만 바로 상승하기보다는 몇 달 정도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네.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이 기사에서는 조금 더 걸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마스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걸리겠죠. 아, 네, 왜요? 아니 올라가려면 네. 당연히 이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도 없고 네네. 네, 그렇다고 45도 각도로 올라가는 것도 없고 아. 당연히 걸릴 겁니다. 저는 네. 주구장창 두세 달 전부터인가요? 네. 3,000달러를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근데 마스터님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좀 높으니까 네. 그러면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사실 오르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쯤에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네, 차트를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금리가 낮아지면 모든 자산군들은 상승 랠리를 펼칩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돈을 뭐 1억이든 1,000만 원이든 은행에 넣어놔서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떼고 받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점점 낮아지잖아요. 그럼 대체할 상품을 찾는 거죠. 그게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코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국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금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골드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몇 개 국가 또 몇 개 은행들이 지금 대거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트레이더들은 거기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당분간 저도 금 시세는 올라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금 상승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매매 전략 바로 가겠습니다. 자,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또 매수 사인 주셨네요. 네, 어디에서 들어갈까요? 네, 일단 차트 보고 설명드릴게요. 네. 차트 보시면 제가 이 선을 꽤 오래전에 그어놨거든요. 이 박스를. 그래서 이 박스 대응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단지 하나 일목균형표 여기를 딱 벗어나는 순간은 매수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이 자리까지 다시 한번 2,450, 그다음에 2,477 이 자리까지 뚫고 2,500원 향해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그게 오늘 내일 가는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좀 보셔야 되고 이게 또 한번 이슈 이벤트를 타면 골드는 좀 무식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네, 차트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좀 복잡하죠. 이 라인에서 하도 많이 싸움을 해서 그렇습니다. 전쟁터입니다. 이거는 지금 전쟁터라서 이건 지금 앞에 의문이 나왔는데요. 예, 보시면 의문이 나왔는데 쭉 타고 내려가다가 앞에 보시면 양운이 백홈 나오죠. 예,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이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네, 그 늦장 대처하면 또 안 되겠죠. 네, 그렇지 않으려면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들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지리 저항대인데 이거를 그냥 내려온다고 무조건 다 받으시면 안 되거든요. 이 중에서 골라야 됩니다. 네, 고른다면 잘만 고른다면 20, 30틱은 그냥 순식간에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일목균형표를 같이 그러니까 섞어 놓으시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지지가 돼요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다시 오면 여기죠? 2,397 매수를 받으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은 2,397이 지지가 됐지만 다시 내려왔을 때 지지가 되지 않는 여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센 지지 저항은 한 번쯤은 더, 두 번까지도 아니 많이도 지지나 저항을 해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위치가 다르다는 거죠. 구름대나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이제 지지나 저항이 이제 뚫릴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만약에 이게 그렇게 세다 그러면 골드는 평생 2,397달러 밑으로 내려오지 않겠죠? 근데 내려온단 말이죠, 결국은. 내려오는 조건도 따로 있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은 이거 잘 캡처하셨다가 잘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하니까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목균형표상 방향 전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진입 시점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화생 마스터님과 함께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매매 일지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주식에서 10% 넘게 상승했다고 하면 급등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늘 10% 넘게 두 자릿수대에 또 수익률을 주고 계신 허생 마스터님이십니다. 그럼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투자 노하우를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마스터님, 아까 얘기하실 때 일목균형표 매매 네. 시에 많이 참고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와 관련된 강의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설명드리도록 하죠. 이번 주는 전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 현재까지 수익은 여러분들께서 한 달 받으시는 수익 월 수입 정도 될까 말까 조금 아래 위로 그 정도 지금 벌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건 다 이걸로 하고 있는 겁니다. 플랜 ABC라고 이건 제가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네, 포털을 치셔도 이거 안 나옵니다.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네, 그 외우기 쉬우시라고. 예, 일목균형표, 네, ABC 플랜 어렵지 않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건데요. 중요한 건 네, 다 할 수 있지만 안 해요. 예, 더 좋은 게 신박한 방법이 있는 줄 알고 예, 대박 찾아 산말리 그러다가 쪽박을 차는 거죠.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보죠. 우린 세 가지밖에 안 써요. 주로 쓰는 겁니다. 플랜 A. 전환선하고 기준선. 예, 전환선이라 그러면 일목균형표상에서 제일 짧은 선입니다. 이게 전환선이고 이게 기준선입니다. 핑크색이. 그래서 이평선으로 따진다면 얘가 5이평선, 얘가 한 22평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위로 뚫으면 예, 검은 선이 위로 뚫으면 검은 선이 여기 위로 뚫고 올라오죠. 예, 핑크색 선을 여기 핑크색 선을 위로 뚫고 올라온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걸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매수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거꾸로 검은색 선이 핑크색 선을 밑으로 뚫었죠. 여기 핑크색이 있고 예, 그러면 이게 데드 크로스입니다. 예, 그러면 매도를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하나 더 보죠. 뭐냐면 이 기준선 지지가 있습니다. 기준선 이 핑크색 선이 지지가 잘 됩니다. 그래서 따로 지지장대를 보지 않으셔도 눌림 자리 이런 자리에서 눌림을 내려오면 눌림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또다시 상승 기류를 이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건 일목균형표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해드리고 있는 거고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이게 된 거야 안 된 거야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허생 차트에는 골든 크로스가 나면 화살표를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빨간색 화살표는 매수, 파란색 화살표는 매도. 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난 생명인데 생명 필요 없다니까요. 이게 삼각형이 위로 돼 있으면 매수, 아래로 돼 있으면 매도예요. 색깔도 중요하지만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냐 역삼각형이냐 그것만 보셔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시면 돼요. 받아들이시면 내가 이거를 왜 골든 크로스 들어가지 이런 생뚱맞은 질문하지 마시고 그럼 이평선도 못 하는 거잖아요. 매매할 거 없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고 있고 이거로 수익을 가장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플랜 B를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좀 흔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구름대를 후행스팬이라는 게 있어요. 후행스팬 위로 뚫을 때 캔들도 같이 뚫으면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 매수를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한 번씩 우리가 보는 막 300틱, 400틱 파동 만들 때 이렇게 뚫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뚫고 올라갑니다. 강하게 확 뚫고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게 뚫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죠. 후행스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알고만 계세요. 우리 주로 A를 쓰고 있으니까 밑으로 뚫을 때 캔들도 밑으로 뚫으면 매도를 들어가시면 돼요. 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에 갈 때 보통 시장가로 아니면 MIT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MIT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거 뚫을 걸 대비해서 이쪽에 MIT를 대놓거나 아니면 시장가로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물론 이게 100%는 없습니다. 한 번씩 실패할 때도 있는데 성공 확률이 꽤 높습니다. 네, 특히 나스닥에서요. 이거 확 뚫고 올라가면 그냥 50틱 익절, 70틱 익절 바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조건도 있으니까 그런 조건들은 시간상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네,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이요. 네, 이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구름대가 변곡이 일어납니다. 변곡이 뭐죠? 바뀐다는 거죠. 바뀝니다. 뭐에서? 음운. 이게 파란색이 음운이라고 하는데 매도의 힘이 강할 때 음운이 나오고 핑크색 양운입니다. 이렇게 바뀔 때 이게 추세가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음운일 때는 주로 이평선으로 따지면 역배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핑크색일 때, 양운일 때는 이평선으로 따지면 정배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양운에서 음운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바뀔지 어떻게 아느냐? 일목균형표를 보면 이것들을 다 유출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또 짜집게 할 수 있도록 허생 차트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이 별이죠. 별이 뜨면 이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별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별 보고 매수 들어가시면 수익이 날 확률이 큽니다.
또 마찬가지로 파란 별. 이거는 생명 못 하시겠네요. 색깔을 구별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거 이 정도는 다 알 수 있잖아요. 예. 굳이 제 농담상으로 한 건데 예, 여기에는 의문으로 바뀌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이렇게 돼서 아까 보시다시피 삼각형, 그다음에 역삼각형. 이거는 매수. 예. 빨간 별 매수. 그다음에 예, 역삼각형, 파란 역삼각형, 그다음 파란 별 매도입니다. 이렇게 신호만 보고 들어가셔도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차트를 다 정비를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전승을 했는데요. 네, 보면 여기 써놨습니다. 전환선 기준선 ABC 써놨고, 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여기서 들어갔을 때 675에서 715 이게 항생이거든요. 항생 675면 이 정도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기준선 지지로 들어간 거죠. 기준선 지지. 아까 말씀드렸죠. 플랜 A에서 따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매수로 들어가서 40틱 정도. 40틱이면 한 8,500원, 8,800원 하니까 대충 예, 나옵니다. 한 2, 3분 사이 얼마나 됐죠? 네, 한 10분 정도 걸렸네요, 이거는. 네, 10분 정도 걸려서 이렇게 가져간 겁니다. 네, 별거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여기에서 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고 진행이 됐는데 지지를 여기서 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고 오늘 여기 지지를 받을 때 들어간 겁니다. 바로 들어가지 않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가져간 거고요. 그럼 그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거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항생 똑같은 거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시간상. 네, 그리고 이날 저녁 이거 무료 공개 방송 때 한 겁니다. 무료 공개 방송 때 여러분들과 같이 매매를 한 거거든요. 앞에는 항생 매매를 한 거고 오전에는 예, 저녁에는 예, 나스닥 매매를 한 겁니다. 60틱 정도 수익을 가져간 거거든요. 네, 640에서 예, 매도를 쳐서 네, 여기서 매도를 쳐서 여기서 예, 625에서 끄는 겁니다. 60틱. 여기서 의문으로 바뀔 때 들어간 거죠. 예,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의문은 여기서 바뀌었고요. 우리는 데드 크로스 플랜 A에서 네, 데드 크로스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60틱을 가져간 거고 앞서서는요. 여기서는 우리 여기 예, 양ун 하단에서 지지받는 게 우리 그 기법증이 있습니다. 예, 오시면 다 알려드립니다. 여기 들어가서 20틱 예, 끊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전 수익, 오후 수익 이렇게 해서 수익을 월요일 날 마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런 것들도 설명을 드리고 수익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굳이 우리는 지금 예, 같이 매매를 할 때는 호흡을 하니까 그런 거지만 이런 데서도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네, 골든 크로스 지지 나오고 이런 데도 지지가 나오는 겁니다. 전환선도 지지가 되는 거고 여기서 기준선도 지지를 받고 결국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서 예,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평한 데 있는 데는 다 지지가 됩니다. 이 얘기는 해선시대 와서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평평한 데를 찾아라. 예, 그러면 20, 30틱 이상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예, 그래서 올라갔다가 우리는 여기에서 매도를 보고 예, 내려와서 네, 여기 더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이 라인 아니면 이 라인까지도 갈 수 있었는데 우리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못 견뎌요. 뭐냐면 이제 파동이 우리 앵커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쭉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다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일자는 없어요. 다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거를 견딜 수 있을 만한 예, 그 캐파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운 좋게 쭉 뻗었다가 찔끔 내려 다 쭉 올라가 버리면 다행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예, 이거를 거의 다 반납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면 우리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은 딱 여기서 정리하죠. 내가 정리하니까 최저점. 그러면 여기서 정리 안 하면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 우리 같이 매매할 때는 최대한 쫙 뻗었을 때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60틱이 될 수도 있고 100틱이 될 수도 있고 200틱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정량만큼만 먹고 나옵니다. 그 다음 날 예, 월요일 날 보셨으니까 화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날 보면 화요일은 이렇게 됩니다. 7월 9일 화요일 나스닥인데요. 이때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왜 고생을 했냐면 파동이 와 이때 진짜 예술이었습니다. 왜 예술이냐면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이 딱 보면 중간이 없이 끝에서 끝에서 끝. 예, 그리고 나서 또 박스로 다른 박스를 만들고 이게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매매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올라가려면 이렇게 좀 중간을 딛고 올라가든가 이것도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근데 이게 박스라고 하기엔 좀 큰 거죠. 근데 이게 770에서 720 정도 한 200틱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사람이 이제 미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박스는 어느 정도 박스냐면 우리가 아는 박스는 60틱 박스 아니 100틱 박스 이 정도가 되는데 얘는 200틱짜리예요. 200틱짜리라서 중간이 없어요. 근데 그리고 중간에 한 번씩 쓸만도 하잖아요. 네, 올라가다가 섰다가 올라갈 만도 한데 그냥 이거 찔끔 섰다가 올라가 버리니까 우리가 좀 난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뭐 수익으로 만들어서 마무리를 했던 거고요. 네, 보시면 여기도 똑같습니다. 750에 매도를 들어가서 720이 나온 겁니다. 여기도 똑같이 데드 크로스 진행이 될 때 들어가서 여기서 지지받을 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게 한 120틱 수익, 120틱 정도면 나스닥이 한 틱당 6,700원 정도 하니까 곱하면 수익은 나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755에 들어가서 716, 150틱 수익을 가져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755, 이 화요일날 매매하신 분들은 아실걸요? 이날 좀 힘들었다는 거. 755, 750, 그 다음에 760, 네, 그럼 765인가? 765. 제가 이거 왜 불러드리냐면, 네, 여기서 쓸 때도 있었고, 여기서 쓸 때도 있었고, 여기서 쓸 때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어디에서 잡냐에 따라서 여기서 잡았으면 컷이 나갔고, 여기서 잡았으면 컷이 안 나갔고, 또 갈 듯 했는데 다시 돌아와도 765로 가고,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거를 한 방에다 밀어가지고 다시 수익 전환을 시켜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게 156T. 이거 같이 다 들고 갔거든요. 같이 끝까지 들고 갔습니다. 근데 더 아쉬웠던 건 더 빠졌으니까 이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결국 수익 마감했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가 전승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네, 딱 보시면 보이시죠? 기준선 쭉 내려오는 거 기준선 핑크색 선 지지받고 내려갈 때 짧게 40틱 그냥 순간적으로 가져간 겁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여러분께서 한번 눈으로 매매를 하시면서 보세요. 실제로 보시면 이런 데서 지지받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나면 다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허생 차트에는 그렇게 신호를 또 표시를 드리니까 많은 도움이 된다고들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걸 혼자 하기 힘드시다면 무료 공개 방송 오셔서 직접 보시고 그리고 수익도 내보시고 내가 마우스 클릭해서 수익을 내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수익도 내보시고 그 내보신 그 감 유지하셨다가 또 개인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타점을 어떻게 잡아요? 모르시겠다면 딱 아주 좋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준선과 관련된 거고 또 하나는 구름대와 관련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런 내용들은 무료 공개방송 오시면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스닥 알면 쉽습니다. 이게 수익 낸 거 보시면 여기에 11시에 들어가서 11시 6분 이 정도면 이거거든요. 이게 120틱이 6분 만에 수익을 낸 거고 그 다음에 11시 20분에 들어가서 25분 이게 5분 만에 수익을 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27분, 29분 이건 2분 만에 수익을 낸 거고 네, 어디 가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초집중을 해서 우리가 차트를 보는 기술을 이제 뭐 상상을 시켜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서도 배우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건 저는 알려드린 대로 지금 매매하고 있다. 제 개인기를 발휘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런 거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선시대 나가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방송으로 실제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더 하지도 않고 제 개인 매매는 따라오고 있지만 방송 매매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할 때는 알려드린 것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것만 해가지고 수익을 같이 내고 있는 겁니다. 뭐 어렵게 뭐 이렇게 되고 조건 다 없고요. 이렇게 A, B, C 이 안에서 여기요 A, B, C 이 안에서 특히 이 A하고 C로 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주로 A로 내고 있지만 그리고 A하고 C 모두 다 여러분들께서 알아볼 수 있도록 다 신호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렵지 않고 충분히 배울 수 있고 어떨 때 적용을 하고 손맛만 아마 낚시를 못 하시는 분도 손맛 한두 번만 느끼면 낚시할 수 있어요. 네, 똑같습니다. 이것도 여러분께서도 손맛, 수익맛 다 보시고서 함께 매매하시면 금방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목표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무료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직하게
실제로 매매한 자리를 공개하시면서 기법, 노하우를 알려주셨는데요. 이 일목균형표 매매 기법과 관련해서 더 이야기해 주실 내용이 많다고 하셨는데 다 시간 관계상 이야기를 못 들어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사실 이렇게 이론만 안다고 해서 바로 적용하기에는 쉽지가 않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바로 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 또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오전과 오후 10시부터 진행해주고 계시니까요. 꼭 함께 하시면서 실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대응법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일 헤드라인 CPI가 마이너스로 나오면서 M7이 급락했고 나스닥 하락에 일조했지만 오늘 PPI가 높게 나왔으니 5일선까지는 반등할 것이라고 보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90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보셨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목균형표상 구름대와 지지선이 겹치는 자리에서 매수 대응하자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골드는 현재 하락 중이지만 상승 전환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하시면서 일목균형표상 전환선 확인하며 매수 대응하자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